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보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예. 자, 오늘 네. 지구촌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스가 내각이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재직 일수는 384일로요. 전후 역대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어요. 예. 이 스가 정권은 출범 때 여론조사에서 6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을 정도인데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올해 8월에는 28%까지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지율이 뭐 곤두박질 치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나저나 다음 총리의 그 집권 자민당 기시다 총재가 선출이 됐죠? 네, 어제 일본의 제100대 총리의 집권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새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 총리 선출에 이어 발표된 새 내각 명단을 좀 보면요. 모태기 외무성 장관 그리고 기시 방위성 장관이 유임됐어요. 그래서 아베와 스가 내각의 이 외교 안보 노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요 재임 중에도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이 하기우다 문부성 장관도 수출 규제 등을 담당하는 경제 산업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번 일본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경제산업장관은 아베 복심인 이 하기우다가 된 걸 보면은 아베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시다 역시 아베 내각에서 오랫동안 외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베 아소의 입김이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부족한 기시다가 이 두 사람의 지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의향을 반영한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이 당분간은 아베 신조 내각과 또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역사 문제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어요? 네. 기시다 내각 21명 중에요. 18명이 우익단체 회원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이 일본의 관계 협로가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기시다 총리가 수장인 파벌 고치카이가가 있어요. 이 고치카이가가 전통적으로 경제를 좀 우선시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쓴 비둘기파였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올해와 내년에 이 중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반을 닦은 후에는 좀 기시다가 독자적 색깔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신임 총리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4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에는 투표를 치를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4년 만에 다시 선거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31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가 총리로서는 이제 첫 정치적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상 최대 쇼로 불리는 두바이 엑스포가요, 개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던 건데요.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를 주제로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이 중동에서 열리는 첫 엑스포인 만큼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 192개 나라에서 2,500여만 명이 참여하는데 참가 국가도 최대 규모래요. 예. 그래서 170년 세계 엑스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두바이 이보라 리포터는 두바이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갔다 왔었나? 안 가셨나요? 못 가봤어요. 그래요. 네. 이게 두바이 하면 이제 굉장히 또 화려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개막식도 뭐 상당히 멋졌을 것 같고 이게 네네.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미뤄진 뒤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 코로나 방역에도 뭐 당연히 신경을 썼겠죠. 그렇겠죠. 이 아랍에미리트 현재 99%에 달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200명대로 줄어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사실상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증명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전시관 내 입장 인원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조직위는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두바이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림픽,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과 함께 또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꼽히는 또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뭐 주목해야 될 전시관들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관은 이 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을 주제로 이 모바일 AR 등을 통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대요. 예.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음. 하루에 10차례씩 K-팝과 비보잉 공연을 펼쳐지고 있고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한국 상품점과 음식점도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영국관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돌파구 듣기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건물 자체를 아예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다, 멋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예. 이 영국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자국 기술과 미래 비전 등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바이 엑스포 기대가 되고,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땡플릭스 드라마 혹시 오징어 게임 아니, 들어보셨어요? 저희 보셨어요? 방송국에서는 넷플릭스라고 저기 표현해도 됩니다. 아, 해요? 예, 뭐 해도 상관없어요. 예, 넷플릭스 드라마. 예, 네. 예. 오징어 게임 저도 봤습니다. 예. 네, 이 주연 이정재, 박혜수 등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을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 덕에 놀이 문화도 한류? 예,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패러디가 뭐 열풍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열풍 때문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지난 2일 프랑스 파리시 알렉산드리아 12번가에 체험관이요? 예,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게임을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임시 운영 기간을 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앞에서 경비서는 한 관계자 말로는 전날 밤부터 카페 앞에 막 차를 대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 아침 일찍 줄 서고 뭐 줄이 굉장히 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이 이게 열풍이 프랑스도 그냥 집어삼켰군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팝업 스토어에서 어떤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뭐 드라마 보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들을 실제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설탕 뽑기를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예. 등장하는 두 번째 생존 게임 설탕 뽑기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시간이 있어요. 1분 30초 안에 모양을 맞춰서 설탕을 뽑아내면은 이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나저나 저 유튜브 댓글창에 네. 김영란님께서 어제 오징어 게임을 다 보셨대요? 보시고 자가지고 지금 졸려 죽겠다고. 근데 벌써 일어나서 역시 육각수 씨 예? 방송을 들으시려고 아닙니다. 예. 피곤하시겠어요? 예, 뭐 여하튼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네, 이런 행사들이 굉장하네요. 또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역대 최대의 TV 시리즈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지금까지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였고요. 자, 지금 TVN